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빈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두 곳 중 한 곳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새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과연 고향사랑 기부제는 소멸 위기에서 지역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사원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중심으로 지역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파트에는 빈집이, 주변 상가에는 폐점과 임대 편말이 늘어갑니다. 네, 전국 대부분의 군 단위가 사실상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죠. 그중에서도 전남이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서동용 국회의원,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삼석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영암과 무안, 신안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신안군이 그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뭐 지역구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심으로? 네. 2021년 작년에 행정안전부가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인구 감소 지역을 발표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제가 맡고 있는 지역 세 군데 중에서 무안을 제외한 영암과 신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중에 또 다행스러운 것은 상대적으로 무안군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의 인구 감소 현상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좀 시기를 놓친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좀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중에서도 다행스럽게 저희 신안군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발해가지고 햇빛연금, 태양연금 등 이런 그 우수한 정책으로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심각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보니까 지역 소멸을 사실 당장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또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10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16.5%의 공제가 되고 기부한 금액에서 30% 이내에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저는 답례품이 일단 눈에 띕니다. 네. 서삼석 의원님께서도 그 전에 비슷한 일들을 좀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신다면요.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한 것은 없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고향 기부 제도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의식한 그런 선택의 저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제도를 뉴스를 접하고 알았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제도의 취지를 좀 널리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 취지에 동감하면은 고향에다가 주소를 두지 않는 그러니까 출향민들이 대다수 자기 출신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명칭에 큰 그 뭐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보완을 하면 되니까 취지만 잘 살려 나간다면은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또 인구 감소 위기에 있는 그런 그 일선 지자체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고향이 아니라 지역에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고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좋은 답례품이 있는 곳에 네. 좀 더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아니죠. 싶은데요. 고향에도 못하는 게 아니라 고향에 자기 주소만 없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네. 오해를 네, 맞아요. 이 시청자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정확히 말씀하셔야 네.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지만 지금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 네. 이거잖아요. 저는 가능하다면 일차적으로 제 고향에다 하고 싶죠. 네. 근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단체장을 한 10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 제도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그 낙후제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안군과 같이 유사한 뭐 이렇게 옹진군이랄지 저 동해 애로에 있는 울릉군이랄지 이런 데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지역의 이미지, 뭐 또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 역사성 뭐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저는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좀 꼭 답례품만으로는 네.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럴 때는 그쪽으로 또 이렇게 요즘 세대에 누가 답례품 보고 이런 좋은 제도, 이런 좋은 취지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댓글 보셨잖아요. 댓글 많은 시청자분들은 또 답례품을 또 보시기만 하더라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또 진행을 한 걸 참고를 해봤더니요. 화면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희망 기부 금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만 원 미만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이었고요. 다음 또 문항을 살펴보면 기부할 때 어떤 영향을 받냐, 이제 답례품 유무의 영향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영향이 크다는 답변이 서 의원님, 네, 영향이 크다는 답변이 49.3%였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활용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적에 맞게 인구 감소와 가족 형태 변화에 써야 한다라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금제로 조성된 돈의 어떤 쓰임새 부분은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네. 일단 이제 답례품 이야기 나왔는데 아까 이제 서삼석 의원님께서는 이제 정색을 하셨어요. 그래도 의미 있는 곳, 응원하고 싶은 지역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두 분 이제 모처럼 이렇게 저희한테 나와주셨으니까 지역구의 그 답례품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체장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서삼석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희 그 지역은 영암군 같은 경우에가 28개 품목, 무안군 10개 품목, 신안군이 무려 천사의 섬답게 220개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제품 자체를 보면은 다 유사해요. 양질의 간척시에서 나오는 쌀, 또 뭐 그 개발된 그 뭐랄까 한우, 응? 네. 또 그다음에 신안군 같은 경우는 뭐 그 천일염, 뭐 영암 금정의 뭐 대봉감, 뭐 그다음에 우리 무안에 뭐 양파, 뭐 낙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아까 그 통계를 보면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뛰어넘는 제품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제품의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그 히스토리, 역사성이 있으면 좀 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리가 더 가미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제 방에 가면 의원회가 가면은 저는 우리 3개 군에서 나온 모든 특산물을 4년 전부터 다 전시해 놨습니다. 근데 이런 법이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전제한 건 아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좀 인지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론조사를 봤더니 고향사랑 기부제를 모른다라는 답변이 91%나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0명 중에 1명만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은 높아졌겠죠, 최근에. 그렇겠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너무 정부가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우리 서남석 의원님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무한 군수를 10여 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더 남달랐을 텐데 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 있다면서요. 저만 남다른 게 아니라 네. 우리 서 의원님이나 의원님도 남다르시거든요. 아니, 서 의원님께서 하신 게 있잖아요. 네. 영무실 예. 그 뭐 유튜브를 보셨구만요. 네. 뭔가요? 뭐 한 2년 동안 6천의 그 뭐 검색 그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2020년도에 제가 그 선거를 준비하면서 로고송으로 이제 쓰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별로 이렇게 활용도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 지역의 어떤 그 인지도를 높이고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그 가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멜로디하고 가사를 한 1절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네. 이름이 그 노래 제목은 영무신 창가죠? 영암 무한 신화를 줄여서 영무신 창가인데요. 네. 1절은 영암, 2절은 무한, 3절은 이제 신화입니다. 이제 끊고 이제 백문이 불여 일청으로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30초. 영상강 구비구비 월출산 기만바라 신이 주신 무화과 인심 좋은 낭주골 영암 여기까지가 영암을 홍보한 것이고 자, 그다음 2절은 공항 아래 넓은 항토 욱뚝 서선 성달산 뻘락지 숭어 뛰는 삼면바다 도청이 있는 신도시 무항. 황토와 이제 낙지가 나왔고요. 네, 이제 3절은 신안인데요. 그 유명한 천사대교 왕복 30리길, 네. 천일염의 흑산홍어, 가거도에 있는 독실산. 그 자체가 새로운 희망섬 신안이다라는 그런 가사로 네.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정도면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훌륭한 그런 홍보 내용이 되지 좋습니다. 않을까요? 노래를 네.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네, 좀 네, 예, 이색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쓰임새가 네, 네.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전에 지역 소멸을 어떻게 하든지 좀 속도를 늦추자, 막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면은 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저출산 독려하기 위해서 뭐 출산 장려금도 했고요, 귀농귀촌 지원금도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는데 별로 이렇게 먹히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게 왜 큰 흐름은 결국은 어떻게 좀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서남석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저는 그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네네, 걸로 사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역 소멸은 인구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죠. 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출생률이 낮으니까 인구 감소가 줄어든 겁니다. 출생률이 왜 낮습니까? 특히 농어촌에서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소득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출산을 하시더라도 보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당이 부르짖고 있는 뭐 이렇게 양곡관리법이랄지 네. 이런 것들이 법제화돼야 되고 그렇죠, 법제화가. 그래야 소득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가 저 국토 서남단에 살더라도 정부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육 내지는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준다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이런 건 해결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서동영 의원님 말씀처럼 매번 모든 정책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서 의원님께서 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처방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인구 소멸 위기 지역법, 네. 그 간단하게 예. 그 그거 부분도 뭐 이야기를,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 발의한 법안인데 네. 물론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대안으로 이렇게 특별 법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이 공식 명칭입니다. 네. 이 법의 목적이 네. 지금까지 우리 임 교수님, 서 의원님 제가 다 했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를 두고 또 인구 감소 지역 정주 여건을 좀 바꿔주고 의원님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핵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진즉 만들어졌었더라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었더라면 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는 그 고향사랑 기부제는 반드시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지역 정서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 지역 소멸, 국가의 저는 의지에 좀 달려 있다고 보고요. 늦었을수록 좀 더 촘촘히 설계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치하면 국가 소멸은 물론이고 인류 위기까지 초래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